봅시다. 자, 경우의 수. 자, 1번 수영도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우리 확률 같은 게 전범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수영도는 우리가 의미는 다 알 거야. 직접 세기. 직접 세는 방법인데 그냥 막 세면 좀 헷갈리니까 특정한 규칙 또는 순서에 맞게 우리가 가지를 쳐나가면서 세는 걸 수영도를 그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경우의 수는 핵심이라고 쓰세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이게 익숙해진 순간 대단원 1단원 경우의 수, 대단원 2단원 확률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는. 이게 익숙해지는 게 우리 목표고, 내가 오늘 준 그 프린트 숙제는 그거 답이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이 문제들을 수영도 구조를 상상하는 그런 도구로, 재료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예제 A, B, C, D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그냥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뭐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 뒤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수영도를 직접 그릴 수도 있지만 이 수영도 전체를 내가 어떤 도구로 대체할 수 있어. 서로 다른 n개의 순서를 정해주는 도구, 팩토리얼이라는 도구를 쓰면 되죠. 4명이니까 몇 팩 하면 순서 바로 결정되겠네. 4팩 하면 순서 결정. 순서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일렬로 나열한다, 배열한다 라는 똑같은 표현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약 조건이 걸린다면 그냥 나열하면 안 되고요. A가 C보다는, 다른 애는 상관없어. 근데 C보다는 무조건 A가 먼저 나와야 된다 라는 제약 조건이 걸렸을 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를 한 번에 처리한 도구를 배우기는 해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영도를 그리는 연습을 오랜만에 좀 그려보려고 너희 시켜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4명을 하나씩 배울 때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을 정하고 and,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and, 세 번째 자리 and, 네 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을 한 명 한 명 정할게. 자, 일단은 하나씩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C부터 해야지, D부터 해야지, B부터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기준을 무조건 제일 처음부터 또는 제일 마지막부터 시작을 하는 게 빼먹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나는 제일 앞에 있는 A를 먼저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수영도 가지를 친다면 두 번째 앉힐 수 있는 사람은 B, C, D 3명 다 나오겠죠? 자, 일단은 내가 쭉쭉 그려볼게. D가 나와도 되고요, C가 나와도 되고요, D가 나와도 되고요. 자리가 없겠다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쓸 시간 있으니까 일단 여기 같이 보면서 같이 해보자. 자, 그 다음에 A, B 순으로 나열이 됐을 때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은 C가 나와도 괜찮고요, D가 나와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남은 한 명이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C로 시작할 때는 A, C 나왔고 그 다음 남은 게 B 남았고 또 누구 남았죠? D. 그래서 BD, BB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D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올 수 있죠? C가 나올 수도 있고, C를 먼저 쓰면은 위험해요. 나중에 습관 이렇게 되면 안 돼. 순서대로 항상. 자, 그런 다음에 남은 거는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총 계산을 해봤더니 수영도 그려봤더니 몇 개? 6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자, 수영도 우리가 가지치기로 그릴 수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이렇게 가지가 아래쪽으로 계속 밀릴 케이스가 있어. 위쪽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나는 표로 그리는 것도 좀 선호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래서 첫 번째에 A로 시작하는 거 했죠? 이번엔 누구 시작하는 거 먼저 해볼까? B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B로 시작하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누구 있죠? A, C, D 다 나올 수 있나? 생각해보면 A 괜찮아요? 근데 C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직 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가 안 나왔으니 이건 안 돼요. 그럼 가능한 케이스 두 가지가 있죠? 표로 그릴 땐 일단 냅둬. 일단 얘 냅두고 여기를 먼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바꾸는 거야. 자, A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뭐뭐 있죠? C로 나올 수도 있고 누구도 나올 수 있겠네? D, 여기 D,
C 이렇게 써주면은 지금 수영도 가지가 이렇게 된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 다음에 A 나왔으니까 A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 이제 얘를 바꾸는 거야. 자, 얘를 바꿔주면 이제 누가 나올 수 있다고 할까? 이렇게 B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A랑 C가 남았는데 순서가 누구밖에 안 돼, 무조건? 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B로 시작했을 때 A, D 가능했는데 끝났지? 그럼 맨 앞에 거 바꿀 때 헷갈리지 않게 나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해놔요. 제일 앞에 걸 바꾸는 경우에. 그래야 좀 덜 헷갈리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로 시작하는 거 할 수 있죠? C는 생각은 일단 해봐야겠지? 근데 A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D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D로 넘어갔을 때 가능한 거 뭐 있죠? A부터 해봐야겠지? 그럼 B, A 했을 때 나는 게 B, C네? 뭐뭐 가능하죠? B, C도 가능하고 C, D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 A 다음 나올 수 있는 거 뭐죠? B, C. 근데 C는 일단 안 될 테니까 B부터 B만 딱 써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이거는 A, C 요 순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해서 따라서 총 몇 개? 12개? 이렇게 12가지 경우의 수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A로 시작하는 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가지치기로 수용도를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B랑 D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표로 한번 수용도를 그려보세요. 지금. 시간 좀 걸려도 되니까 안 보고 해봐.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여기 보고 하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거 아까 여기 나는 옆으로 넘어가서 저걸 쓴 거긴 하거든. 자, 보통은 풀 때는 아까 내가 A는 왼쪽에 쓰고 B는 오른쪽에 썼지만 그 칠판이 옆으로 길어가지고 그렇게 쓴 거고 실제로 내가 종이에 풀 때는 아래로 쭉 그냥 내려가면서 써요. 다 했어? 얘 너무 15개가 나왔어. 더 쌤을 실수하면 안 할까? 그죠? 조심해야지 그런 거. 자, 우리 다른 친구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수영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2명 정도. 우리가 이제 이거 뒤에 배울 내용, 그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슬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합의 법칙이라고 제목이 위에 써있죠. 자,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는 거냐?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돼요. 합의 법칙은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한다 라는 의미인데 아무 때나 막 더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는 건 참고로 우리가 땡땡땡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땡땡땡에 해당하는 게 사건이고요. 이 용어의 정의는 이거 확률 다음에서 자세히 배울 거야. 사건, 여사건 이런 내용들은 그냥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보세요. 땡땡땡 한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 땡땡땡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고 사건은 우리가 집합으로 정의를 하게 되거든. 나중에 그 집합 기호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음료수 4개랑 음료수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건 또는이잖아. 또는 예시? 또는 예시?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과자 4개, 음료수 3개가 있는데 과자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또는 음료수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A or B는 우리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지만 한글 표현도 밑에 한번 써볼까요? A, 이거나
B라고 표현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A 또는 B 이렇게 한글로 표현해 줄 때도 있어요. 땡땡땡 하거나 땡땡땡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와 같이. 자, 이걸 우리가 이런 사건들은 집합기호로 표현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 또는 B는 우리가 집합기호에 뭐에 해당하냐면 합집합에 해당을 해요. 합집합. 이게 또는의 의미예요. 왜냐면 A에만 해당돼도 되고 B에만 해당돼도 되고 A, B에 모두 해당해도 되는 경우가 A 또는 B이기 때문에 합집합의 의미고, 만약에 그 합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처럼 이렇게 n, 이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죠. 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저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앞으로 서술형에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확률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 기호는 학교 선생님이 쓰지 않는 이상은 쓰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합의 법칙 쓰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뭐를 먼저 꼭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합집합이라고 했죠? 그냥 더하면, 예를 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상상을 해봐도 보세요. A에 해당하는 원소, B에 해당하는 원소,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그랬을 때 사건 A를 내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사건 B를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A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뭐뭐 나올까? 2, 4, 6. 그걸 각각의 원소로 가지는 거야. 이 A라는 사건, 이 집합은. 그럼 2, 4, 6 이렇게 집합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 다음에 재민이 벌써 막 눈이 감겨요. B의 원소는 어떻게 될까? 2, 3, 5.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 뭐죠? 2가 교집합이죠? A에는 4, 6이 더 들어가고요. 여기 3, 5가 더 들어가고. 만약에 내가 따로따로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그냥 더하면 실제로 짝수가 나오거나 A 합집합 B 이게 이거죠? 짝수 또는 소수. 이걸 집합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걸 그냥 더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뭐한 부분이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 교집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는 교집합이 공집합 또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거 그냥 동그라미 X로만 쓸게요. 원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또는 그냥 겹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 있다 정도로 해석해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C라는 사건은 여기다 쓸까요? C라는 사건 내가 홀수라고 해볼게. 홀수. 자, 그러면 승민아, C의 원소 뭐뭐 있을까? 집합 C의 원소 1, 3, 5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이렇게 한다면 A 합집합 C. 그럼 승민아 한글로 표현하면 뭐 또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짝수 또는 홀수를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경우의 수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더하면 돼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3, 5, 1 이렇게 묶은 게 C. 그래서 A와 C는 선호소인 상태.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합의 법칙. 자, 좀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케이스 분류를 한 후에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그게 합의 법칙이에요.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둘의 교집합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따로따로 구해서 각각 구해서 더한다.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서는 포함 배제의 원리,
용어를 수학 하에서 너희가 집합할 때 집합이 수학 하였지? 포함 배제 포함 배제 원리를 집합에서 너희가 처음 배우긴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기호로 표현하면 약간 이런 내용이죠. 이 기호표는 잘 나올 테니까 알아도 돼요. n 한 다음에 a 합집합 b 이게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처리할 때 우리가 NA 그러면은 A인 경우의 수, 뭐 짝수인 경우의 수 따로 그거보다 N, B 하면 이거는 B인 경우의 수, 뭐 소수인 주사에 떠서 나온 부분이 소수인 경우의 수 따로따로 해서 더하고 겹친 부분을 빼주는 거 교집합을 빼주는 걸 우리가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해요. 둘을 각각 둘 다 포함시키고 둘의 겹치는 부분은 배제시키고 그래서 포함 배제 원리 합집합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포함 배제 원리가 이 용어도 자주 나올 테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래 기특하다. 피곤할 때는 알아서 서 있다가 잠 좀 깨면 좋은 거예요. 이날에 꺼져 페이퍼 나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틀어놨는데 너희를 덥겠다. 자 보세요. 만약에 겹치는 게 있든 없든 난 무조건 그냥 따로따로 더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케이스를 잘 나눠야 돼.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아이 지저분해졌잖아.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케이스를 나눴어. A이거나 B인 경우를 따로따로 구해서 내가 아까 수영도 그렇게 해서 더 하려고 했어. 근데 만약 A 부분을 구해봤더니 뭐 이만큼 수영도가 막 어떻게 막 그려졌대. 근데 B를 구해봤더니 막 이만큼이 구해졌대.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냥 더하면 틀리는 거야. 왜? 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아니 나는 그냥 무지성을 구하고 싶은데 라고 할 거면 무조건 이렇게 나눠야 돼요. 보세요. A에는 해당하지만 B에는 해당하지 않는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런 느낌이야. 굳이 따로따로 해서 더하겠다면 이 부분이 1번 여기 2번 그리고 이쪽 부분이 3번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A이지만 B는 아닌 상황과 그게 뭐 이만큼 되겠죠? 그리고 A이면서 동시에 B인 이만큼을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이만큼을 B이지만 A는 아니 이렇게 구해서 따로따로 더할 거면 괜찮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만약에 뭐 또는 뭐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잖아요. 일단 무조건 체크부터 해야 돼. 뭐 체크해야 된다고 얘들아? 교집합 무조건 그 습관이 돼야 돼요. A 또는 B를 구하고 싶다? 일단 그럼 교집합은 있나? 교집합에 원소가 있나? 겹치는 게 있나? 를 무조건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게 나는 근데 이것도 쓸 때는 있어. 이게 좀 더 편할 때는 있어요. 대부분 포함 배제 원리를 쓰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필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수영도까지 이렇게. 참고로 위에 있는 거는 안 되는 케이스죠.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굳이 더 할 거면 이렇게 더해라. 굳이 더 하고 싶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집합이 있는데 굳이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저렇게. 이 수영도 그렸을 때 이 수영도 부분을 내가 네모 박스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이것도 표시를 좀 해주세요. 나중에 수영도 그릴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예제 문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간단한 예제 문제인데 사실 이거 답을 구하는 건 너무 쉬워. 암산으로도 충분한데 그러라고 넣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사건 A 땡땡 뭐 사건 B 땡땡 C 땡땡 이렇게 표현하고 집합 표시한 것처럼 우리가 집합 기호로 한번 표시해보는 표현해보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해서 내가 다음 예제를 넣어놨고요. 자,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너희도 그대로 따라서 해봐. 자, 보세요. 예제 문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2의 배수 2거나 3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 쉬운 문제면 당연히 그냥 2의 배수 구하고 4의 배수 구하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거나라고 되어있죠. 또는이죠. 5월이면은 합집합이야. 그럼 일단 뭐부터 체크해야 된다 했어 얘들아? 교집합 체크하라고 그랬죠? 그럼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수가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얘기야. 그게 몇의 배수죠? 6의 배수. 그럼 일단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안 되고 무슨 원리를 이용해서? 소환배제 원리를 이용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고 뭐 한 걸 빼줘야 되는 거야? 겹치는 부분, 교집합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기호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1번 사건이라는 거를 설정. 그다음에 땡땡땡인 경우의 수. 그 땡땡땡을 기호로 복잡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덜 헷갈려. 쉬운 문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근데 이왕이면 쉬운 문제를 연습을 해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A 땡땡 그러면 하나 뽑았을 때 2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A로 놓을게요. 그럼 당연히 B는 뭐로 놓을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거나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는 합집합이네. 그러면 뭐를 체크한다고? 교집합 확인 1번, 2번, 3번 나중에 문제 풀 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지금 공부할 때만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야. 교집합은 A 교집합 B 땡땡 2의 배수 우리가 합집합은 5월 또는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교집합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고 나는 주로 표현할 때 이렇게 AND로 표현을 할 거예요. 2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 존재하냐? 확인해봤더니 6의 배수가 존재하네요. 존재한다 라는 걸 존재하냐 안 하냐를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교집합 확인. 자, 그 확인됐으면 이제 계산. 없었으면 내가 NA 플러스 NB 그냥 더했을 거고요.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배제 원리를 처리를 해야겠죠? 자, N 경우의 수라는 얘기예요. 대합적 B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기호로 표현한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NA. 자, 설마 NA가 의미하는 게 뭘까? 땡땡땡인 경우의 수. 뭐의 경우의 수? 2의 배수인 경우의 수 플러스 n b 하면 얘는 그러면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라는 뜻이겠죠? 포함 배제 원리를 해야 되니까 빼기 하고 n a 교집합 b 얘의 한글 표현은 6의 배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계산을 실제로 한번 해줍시다. 승민아 승민이 들으니까 앞에 승민이 NA 몇이에요? 50 MB는? 33 6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10 아무튼 16이에요. 네, 왜냐면은 100이잖아. 60 10개 덜어내고 나면은 40개가 40이 남죠 100에서. 그리고 여기 6, 6, 36 6개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16개. 계산해주면 암산 잘해야지. 30, 17, 60, 7 이렇게 될까요? 맞나?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바로 50 플러스 33 마이너스 16, 67이라고 쓰는 게 낫지만 너희 머릿속에서는 이 과정이 이미 지나가고 나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게 습관이 돼야 돼요. 네, 다들 썼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이 이 부분을 잘해야 돼. 고배 법칙. 합의 법칙은 좀 그래도 교집합 체크는 잘하는데 애들이 고배 법칙에서 체크를 잘 못해요. 자, 다음. 자, A and B. A이면서 동시에 B인. 한글로 문제에서 줄 때는 막 이런 식으로 주죠. A
E고 B 또는 A이면서 동시에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야 문제에서. 그리고 집합 기호로 내가 밑에 또 표현하겠죠? AND의 의미는 집합에서는 무슨 집합이라고 얘들아? 교집합. A이면서 동시에 B인 상황. 집합 기호로 표현하면 A 교집합 B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앞에 N 하고 이렇게 그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라고 했죠? 자, 이때는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뭘 체크하냐면 예시를 먼저 한번 볼까? 자,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볼게요. 예시를 공간이 여기다가 일단 하나를 먼저 쓰면 되겠다. A and B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A가 과자 중에 하나를 고르고 and 음료 중에 하나를 고르고 뭐 이런 식일 수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뭐 과자가 3개 있다 쳐보세요. A1을 할 수도 있고 A2를 할 수도 있고 A3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 음료가 만약에 2개 있다 치면은 A1 고르고 여기에 B1, B2 여기도 B1, B2 여기도 B1, B2 수영도 구조가 이렇게 나올 거야.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만약에 과자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음료 2개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했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지금 A1 뒷부분의 수영도 구조와 A2 뒷부분 수영도 A3 뒷부분 수영도 모양이 지금 다 어때요? 똑같죠? 그럼 어차피 만약에 내가 A1 쓰면서 근데 A2, A3에도 얘가 A에서 뭘 고르든 그러니까 과자 중에 뭘 고르든 B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수용도로 그랬을 때 구조가 어떨 걸로 예상이 된다면 구조가 같을 걸로 예상이 된다면 굳이 내가 다 일일이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러면 하나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안 구하는 거야. 하고 얘 구했더니 2개죠?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있잖아요. A and B다? 그럼 방금 말했듯이 수용도 구조가 어떨지를 상상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얘 3가지 뭘 하든 얘 2가지 항상 2가지가 똑같네. 그럼 여기서 내가 얘 경우의 수 몇 가지 아까? A1부터 A3까지 3가지 하고 이 AND를 내가 바로 곱하기로 바꿔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때 각각의 B의 경우의 수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야. 이게 고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야. A and B에 간 수용도를 그려봤는데 아까랑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쳐볼게요. 네, 이렇게 해볼까? A1, A2, A3, A4 4개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때는 2개 이때도 선택지가 2개. 근데 나중에 직접 체크해보니까 이때는 선택지가 뭐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상황이었는데 내가 미처 생각을 제대로 못해서 아씨 똑같겠지. 그러면 여기 2개씩 A1부터 A4까지니까 4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보통 틀리는 거야. 왜 4 곱하기 2의 의미는 이 4가지 케이스가 뒤에 다 몇 개일 거다라는 계산이에요. 2개일 거다라는 계산이잖아. 그럼 수용도 구조를 잘못 예측한 거야. 이 수용도 구조를 미리 상상하는 게 익숙해야 너희가 실수하지 않고 and? 이 곱하기로 그냥 골격 쳐도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수용도 구조가 다를 걸로 예상이 된다. 근데 얘네들은 똑같을 것 같다? 그럼 내가 굳이 이 2개를 할 필요 있어 없어? 할 필요 없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만 구해. 그런 다음에 여기 2개 나왔죠? 곱하기 몇 해주고? 2 해주고. 자, 여기도 어차피 만약에 A3일 때랑 4일 때랑 뭐 똑같이 뭐 이 3개는 너무 간단하지? 86개 나올 것 같다. 똑같을 것 같다. 그럼 굳이 분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만 구해. 해서 지금 여기서는 3개죠? 그거 안 해. 곱하기 몇 해버리면 되냐?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따로따로 구해서 뭐 해주면? 더해주면 그럼 몇이죠? 4, 6이니까 10. 여기서 이 보라색으로 한 게 무슨 법칙을 적용한 거야? 고의 법칙. 고의 법칙이 뭐냐? 이때와 이때 수용도 구조가 동일할 걸 예상이 되니까 그냥 A1일 때만 A1을 고정시켜 놓고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줬다. A3, A4 똑같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둘 다 하지 말고 A3라고 고정시켜놓고 구해. 구해서 3개가 나왔군. 곱하기 2. 그 다음에 따로따로 구해서 뭐 했어요? 더했어요. 이 과정은 우리가 무슨 법칙을 쓴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수용도의 구조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들일수록 제약 조건 때문에 수용도 부분 다 어그러져요. 똑같지가 않아, 어려운 문제들은. 근데 결국에는 수용도 구조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따로따로 다 구해서 더해줘야 돼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동시에 적용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안 쓰는 게 좋긴 하더래. 여기 있을 거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가 A or B일 때는 뭐가 있는 시크를 했죠? 교집합이 있는 시크를 했죠? AND를 해석할 때는 A and B를 해석할 때는 수용도의 구조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봐야 돼. 자, 나는 뭘 먼저 쓸까? 동일한 걸 먼저 썼나? 자, 구조 동일 구조가 다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되고 매번. 자, 구조가 동일하다면 그냥 고배 법칙을 쓰면 돼요. 고배 법칙을 쓴다는 게 무슨 의미냐? 아까처럼 A1으로 고정시켜버리고 구해봤더니 2개 나왔네? 곱하기 2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 계산에서는 여기가 없었어야 돼요. 이렇게 없었어야 돼. 왜냐면 얘랑 똑같을 걸로 예상된다고? 그럼 A1일 때만 딱 구해. A1로 고정시켜놓고 계산한 다음에 2개니까 곱하기 2. A3, A4 똑같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면 굳이 다 하지 말고 A3를 고정해. 그리고 B를 구해. 봤더니 3개 곱하기 2.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고정하고 곱하기 하나로 값을 고정시켜놓고 계산해버린 다음에 그 개수만큼 곱하기를 해준다. 자, 합의 법칙은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이 쓸 거예요. 합의 법칙은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고 더하고. 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뒤에 예시 두 문제를 통해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적용하는 걸 한 번 더 알아보고 그 다음 이제 뒷내용 갈게요. 다음으로 또 다시 쓰는 중인가? 쓰는 친구들은 빨리 써보자. 한번 잘 배워놓으면 보통 걱정이 없어요. 이거는 지워도 될까? 썼을까? 만약에 이거 다 못 쓴 친구는 선생님 저 그때 수업 때 다 못 썼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내가 교사용으로 미리 다 너희 쓰게 할 거 미리 써놓은 그 PDF 파일 다 만들어 놨거든? 그거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빈 부분 마저 채우시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고배법칙 예제 1번, 2번 두 문제를 해볼 건데, 자, 한번 볼게요. 100의 자리가 홀수, 10의 자리가 짝수, 1의 자리가 소수인 지금 각 자릿수의 제약 조건이 걸려있죠? 그런 세 자리 자연수를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보통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 세 자리? 그럼 100의 자리를 정하고 10의 자리를 정하고 and 1의 자리를 하나씩 정해주면 100의 자리 수를 세 자릿수를 만들 수 있겠네 라고 나는 보통은 처리를 해요. 일단 잠깐 봐봐. 자, 그래서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바로 그냥 100의 자리 개수 곱하기로 바꾸는 습관을 들으면 그건 잘못 습관을 들인 거야. 뭘 해야 되느냐? 이 AND는 우리가 AND를 만났을 때는 수용도 구조가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를 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 합의 법칙으로 풀지 고배 법칙으로 풀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100의 자리는 홀수라 그랬죠? 그러면 100의 자리 선택지가 몇 개 나올까, 얘가? 5개가 나올 거예요. 뭐뭐? 1, 3, 5, 7, 9 이렇게 굳이 쓸 필요는 없어. 근데 너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100의 자리가 1이 들어갔을 때 그때 10의 자리, 1의 자리 그 구하는 그 수용도 구조 모양이랑
여기 3이 들어갔을 때 10의 자리 1자리 뭐 구하는 수용도 구조랑 이게 같을지 다를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무조건 같다. 무조건 같다. 또는 애매하다. 애매한데? 이거 무조건 다르다. 판단이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서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무조건 같다. 그럼 뭐 쓰면 되는 거야? 오해법칙을 쓰면 되고요. 애매하면 오해법칙 써버리면 될까 안 될까? 틀릴 수도 있어. 근데 합의법칙을 쓴다? 무조건 풀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이때는 합의법칙을 쓰는 거. 이거 안 써도 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 판단을 했을 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판단을 해봤더니 나는 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뭐 100의 자리가 뭘 선택해도 10의 자리는 그냥 짝 쓰고 1의 자리는 소 쓰고 예를 들면 100의 자리 쓴 건 또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무슨 법칙을 쓸까 얘들아? 고해법칙 쓴다는 거는 뭐 하고 뭐 하는 거라고? 아까 뭐라고 썼지? 뭐 하고 뭐 한다? 고정하고 곱한다. 나 더 한다고 그랬어? 곱한다 그랬지? 자 고정 1로 고정할게요. 이거 안 할 거야. 그럼 1로 해놓고 개수 구한 다음에 곱하기 몇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5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쓸게. 아직 따라쓰지 마시고 이렇게 할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봐봐. 어차피 여기 경우의 수 곱하기 여기 경우의 수를 쓸 거잖아. 그래서 이 n들을 내가 뭐로 바꿔버리는 거야? 곱하기로 바꾸고 여기가 5가 들어가고 여기 10의 자리 n들 1의 자리의 경우의 수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부터 여기는 n들을 그 다음 처리를 하는 거지. 내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작으니까 2, 4, 0, 2, 4, 6, 8 이렇게 있을 텐데 근데 0 했을 때 여기 개수 2 했을 때 여기 개수 수용도 구조가 같을지 다를지 상상을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해봤더니 너는 어떨 것 같아? 같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n들을 또 뭐로 바꾸고 곱하기로 바꾸고 그때 1의 자리 경우의 수가 몇 개? 소수니까 소수면 2, 3, 5, 7, 4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각각 4개, 4개, 4개씩 나온다는 얘기니까 곱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수용도를 상상을 해보는 거야. 상상을 해봤을 때 구조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법칙을 써도 된다고 얘들아? 무슨 법칙? 고해법칙. 그럼 바로 내가 n들을 뭐로 바꿔버린다? 곱하기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 거 나머지 애들을 판단을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서 구조가 달랐다면 그냥 나 수용도 바로 저기다 이어서 그렸을 거예요. 케이스 나눠가지고 앞이 케이스 1번 100의 자리 1대 케이스 2번 100의 자리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따로따로 구해서 더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전부 똑같기 때문에 그냥 n드가 곱하기로 바뀐 거죠.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같이 한번 또 볼게요. 밑에 있는 두 번째 예시는 거의 비슷해. 내가 살짝만 바꿔놨어. 너도 승민이라고 했지? 너는 뭐지 이름이? 호준이? 너가 승민이야? 호준아. 호준아,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100의 자리가 짝수, 네. 10의 자리가 홀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합이 3의 배수, 3자리의 자연수. 네, 이런 걸 구하래. 아까랑 난 또 똑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0의 자리 먼저 정해주고요. and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정해주고 and 1의 자리를 정해줄게요. 참고로 여기서 얘들아 10의 자리 먼저 정하고 1의 자리 먼저 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 세 개 다 정해지면은 세 자릿수가 딱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주로 순서대로 하고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제약 조건이 다르게 걸렸다면은 10의 자리는 1의 자리를 먼저 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 내가 그 케이스는 여기다 안 넣었어. 처음 너희가 이제 이거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100의 자리 가능한 게 짝수니까 2, 4, 6, 0은 안 되네. 세 자리니까 2, 4, 6, 8 하는데 10의 자리 홀수 여기까지는 뭐 아까 문제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10의 자리랑 1의 자리 합이
몇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10의 배수, 10의 자리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누구의 선택지에 영향을 줄까? 이런 상황이니까 저기는 수용도 구조가 뭔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다행히 100의 자리랑은 상관이 없죠. 그 말은 100의 자리가 뭐가 오든 상관이 없다. 그럼 여기서 바로 내가 5 얘를 뭐로 바꾸고 5가 아니죠? 0은 안 되니까 4, 2, 4, 6, 8 이렇게 1의 자리 0이면 세 자리 수가 아니죠? 100의 자리가 0이면 곱하기 한 다음에 10의 자리 and 1의 자리 이 상황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홀수니까 5가지 10의 자리 합이 4의 배수. 그럼 여기는 아무거나 막 넣으면 또 안 되는 거야. 자, 수용도로 이제 구조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좀 경험이 많이 쌓이면 다르다는 걸 무조건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좀 애매할 수도 있어. 이게 똑같겠지 라는 건 아마 잘 안 되지 않을까? 자, 여기 써볼게요. 홀수니까 1, 3, 5, 처리가 없네. 7 이렇게 이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10의 자리 1이 들어갔어요. 참고로 있잖아. 합이 3의 배수다. 합이 4의 배수다. 그러면 진짜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 예를 들어 봐봐. 1이 들어갔어? 그러면 3의 배수 되려면은 1의 자리 뭐부터 가는? 2, 그 다음 뭐 가는? 5, 그 다음은 이렇게 직접 하는 것도 좋은데 숫자가 많아지면 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합이 배수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주로 어떻게 처리하냐면 나머지를 처리를 해요. 그게 유리해요. 특히 3의 배수가 자주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3의 배수로 넣는데 나머지로 처리하는 게 유리해요. 자, 무슨 소리냐? 보세요.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 종류가 몇 개 있죠? 0이랑 1이랑 2. 근데 나머지가 0인 애들이 여러 개 있고요. 1인 애들도 엄청 여러 개 있고 2인 애도 여러 개 있을 거야. 내가 2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됐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더했더니 몇이 됐다? 나머지가 3은 안 돼요. 나머지가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케이스가 뭐 있을까? 0이랑 0도 2개 더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머지가 1인 거랑 나머지 몇인 거? 또는 나머지가 앞에서 10의 자리, 1의 자리 여기서 나머지 몇인 거 골랐다면 2인 거 골랐다면 그 몇인 거 골라줘야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로만 체크를 해봐도 괜찮아. 무슨 소리인지 봐봐. 자, 1은 나머지가 몇이 되죠? 그러면 애초에 그냥 0부터 9까지를 나머지에 따라 분류를 해도 괜찮아요. 나머지 0인 애들 몇 개 있을까? 3, 6, 9, 3개 있겠죠? 나머지 1인 애들 몇 개 있을까요? 2, 4, 7까지는 10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애들은? 잠깐만, 이거 0이 없잖아. 이렇게. 2인 애들은 2, 5 하면 총 몇 개? 더해서 10개니까 빼먹은 거 없이 다 확인됐죠. 자, 그럼 이런 느낌이야. 여기 나머지 1인 거 골랐다? 그러면 뒤쪽에서 나머지 몇인 거 골라줘야 돼. 2인 거 몇 개? 그러면 수용도에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 뭐가 좋냐? 나머지가 편해져요. 봐봐, 3 봐봐. 굳이 내가 수용도 그릴 필요 있을까 없을까? 3이 나와줬다? 나머지 0인 게 나왔다? 뒤에 더해진 게 나머지 몇이어야 돼? 0. 그럼 몇 가지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하냐면 3의 배수가 또 있어요. 여기. 3 말고 또 있어요. 어디? 여기 또 있어. 그럼 여기서 바로 내가 고정하고 이 지워버리고 3 구해봤더니 몇 개? 4개. 그럼 여기 4 곱하기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D가 또 간단해져. 왜 간단해지냐? 5는 나머지가 몇이네요? 2. 그러면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여기는 3 이렇게 나오고요. 자, 7은 누구랑 똑같을까? 그러면 구조가 1일 때랑 구조가 똑같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정하고 얘 지워버리고 여기 3개였죠?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지. 점점 수용도를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몇이냐 근데 3, 여기 13. 이 6이잖아 이거. 17. 큰일 났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지금 내가 수용도 구조를 상상하면서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 실제로 진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열심히 쓰고 있구나. 네네, 쓰세요.
썼어? 야, 근데 있잖아. 굳이 글씨 이렇게 작게 써야 그냥 진짜 작게 쓴다 글씨를. 썼어? 와, 너는 뭐 이렇게 없어? 뭐 이렇게 없어? 아, 넌 이렇게 미리 너가 생각을 해본 거야? 네, 그래도 저 수용도 구조를 상상을 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음으로 가기 전에 예를 들면 이제 수능 킬러나 이런 거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영도 뭐 답이 뭐 600 몇십 개, 500 몇십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수영들을 그리게 할 일은 없잖아요. 보세요. 뭐 A, and, 뭐 B, and C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뭐 하는 경우에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A1, A2, A3, A4, A5 뭐 5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해봐. 그때 여기는 B1, B인데 이 뒷부분을 수용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은 뭐 몇 팩, 뭐 N팩, 이 도구 몇 팩 해가지고 나오고 이쪽은 뭐 NPR 뭐 이런 거 쓰니까 나오고 그리고 뭐야 얘는 다 똑같잖아. 그리고 여기 구해봤더니 뭐 NCR 곱하기 뭐 R팩 뭐 이런 식으로 R팩이 되는 뭐 곱하기 몇이 되는 땡땡땡 나오고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수영도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하배법칙, 고배법칙 그리고 팩토리얼, P, C 그리고 4개의 도구를 더 배워요. 총 7개의 도구들로 대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도 구조를 상상하면서 하배법칙, 고배법칙 쓰는 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오늘 숙제를 이거 연습하는 도구로 재료로 한번 써보세요. 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수영도를 대체하는 기본 도구 이거는 너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중요한 건 있긴 하지만 자, 보세요. n팩을 계산을 하자면 n-1 막 n-2 곱하기 몇 가지일까 얘들아? n 마이너스 r 플러스 1까지예요. 자,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그냥 총 개수가 그냥 r 개가 뭐야 잠깐만 팩토리얼이 뭔 짓이야? 팩토리얼이 지금 무슨 짓이에요? 마음이 내가 급했나 봐.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써야죠? 미안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도구는 언제 쓸 수 있는 도구냐? 라고 한다면 여기 핵심 키워드가 2개예요. 서로 다른 n개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어떤 얘들아 서로 어떤? 다른 애들의 뭐를 정해준다고? 순서를 정할 때 쓰는 도구예요.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일렬로 나열할 수도 있고 배열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쓰는 도구. 같은 계좌로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 팩토리얼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애들 순서 정할 때만 쓸 수 있는 도구야. 이거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 NPR은 식으로 쓰자면 이게 그거야. 아까 내가 쓰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총 개수가 여기 R이에요. N부터 R개를 곱한 거예요. N부터 R개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식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N팩 나누기 N-R팩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간단히 표현하면. 그래서 얘로 나눴기 때문에 N-R보다 하나 큰 애에서 딱 끊기는 상황인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언제 쓰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돼. 얘도 핵심 키워드는 얘는 3개예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고 순서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핵심 키워드가 서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애 중에서 뽑을 때만 쓸 수 있고요. 그냥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정해준다? 순서. 이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고 순서도 정하고 R개는 좀 안 쳐도 상관없긴 한데
핵심은 뽑고 순서 다른 요게 핵심이니까. 야 여백을 좀만 더 줄 걸 그랬네 이거. 좀 짧았네. 자 NCR은요. NCR은 그냥 이건 식으로 바로 쓸게요. 얘는 n팩 나누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자 이거 일단 쓰시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봅시다. 자 쓰느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밑에다가 잘 여백에다 써보세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고 순서를 정하는 상황이랑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느낌이겠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고 뽑기라고 할까요? 뽑은 다음에 and 그 다음 뭐 하면? 서로 다른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 서로 다른 몇 개 중? 몇 개 중이 아닌데? 몇 개의 알게들이 뭐를 정해주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상황 뭐래? 이런 상황인데 쓰는 도구가 뭐죠? N, P, R을 쓰는 거죠. 이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때는 뭘 쓰는 거죠?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잘 썼네? N개 중 R개를 뽑는 이게 NCR을 사용할 때인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R개 서로 다른 N개 중 R개 뽑았으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R개겠죠? 순서 정하는 건 몇 팩? R팩. AND야 AND? AND면 무조건 곱하면 되는데 안 돼요. 내가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R개를 어떤 조합으로 R개를 뽑았냐에 따라서 이 뒤에 그 R개 순서 정하는 경우에서 같은 値를 봐야 돼. 어차피 다 몇 팩일 테니까 R팩이니까 AND가 곱하기로 바뀌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래? 그러면 내가 NCR을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NCR은 얘만 N팩 나눠주면 되겠죠? 얘는 0이 아니니까 나눠주면은 R팩분의 NPR이고 NPR은 아까 식이 어떻게 쓰냐면은 N팩 나누기 N-R팩이었죠? 곱하기 R팩분의 1이니까 저기 쓴 것처럼 N팩 나누기 N-R팩 R팩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된 거죠. 저기.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참고로 뭐 얘기하자면은 0팩은 안 다르고요. 0팩은 안 다르고 NP0은 몇일까? NP0? NP0은 1. NPN은요? NPN 같은 경우는 NPN은 어떻게 되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고 그냥 그 N개 순서 정하는 거니까 N개를 뽑을 때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되지. 다 뽑으니까 걔네 순서 정하는 거 몇 팩?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밑에다 C도 한번 써봅시다. 1번. 근데 1, 2, 3 여기 숫자로 써버렸네. A로 써야지. A번. 우리가 NC0은 몇이죠? 1. 서로 다른 N개 중에 안 뽑고 순서 정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NCN은 몇이죠? 이것도 한 개, N개 중에 N개 뽑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번째. B번 이렇게 쓸게요. B번은 여기서 뭘 쓸까? 요거는 그냥 안 쓸게요. 원래 요거를 쓰려고 쓰는데 그냥 안 쓰고 이걸 쓸게요. NCR은 NC 몇으로 바꿀 수 있더라. N-R. 예를 들면 10C2는 10C 몇으로? 8로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꾸진 않죠? 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지? 맞나요? 자, 예를 들면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10시 계산 어떻게 해? 몇 분에? 2분에 하고 얘부터 몇 개? 2개 이렇게. 자 예를 들면 10시 3은 이건 좀 혹시나 까먹었을까 봐 하는 얘기야. 분모의 3팩이니까 나 플러스 쓸게요. 3 곱하기 이렇게 해요. 약분할 거기 때문에 주로 분자에는 10부터 몇 개? 3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7C3 하면은 분모 뭐가 되고 3, 2분의 분자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약분에서 35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혹시 까먹었을까 봐. C는 마지막 하나 이거는 너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뒤에서 좀 어려운 내용 할 때 쓰이니까 미리 한번 경험해보세요. NCR은 내가 N이랑 R을요 앞으로 빼낼 수 있었어. R분의 N, N-1C, R- 이 수학하에도 좀 까다로운 문제는 이걸 쓰이는데 잘 안 나오기는 해. 자, 이 식 처음 보는 사람 있으면 왜 제피는지 보여줄게. 다들 이 식 처음 써봤어. 자, 봅시다. 이렇게 해볼게 내가 N-1C, R-1가 앞에 R분의 N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NCR 되는 거 보여주면 되죠? 이거 그냥 식으로 계산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 R분의 N 한 다음에 자 얘는 그럼 분자에 뭐가 들어갈까요? N-1팩이 들어가야 되겠죠? 분모에는 얘네들 뭐 한 거랑 근데 뺀 게 뭐네? N-R 하고 얘 팩이니까 뒤에다가 근데 1부터 R-1까지 쭉 다 곱한 거에다가 R까지 곱해주면은 R팩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날라간 거 R팩 이렇게 되고 1부터 N-1까지 곱한 거에 N까지 곱해주면 N팩. 그래서 결론적으로 N팩 나누기 N-R팩 R팩이 돼서 NC, R가 똑같다는 걸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음. 그래서 기본 도구 세 가지가 저기 있는 세 가지가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세 가지 도구고요. 거기에 따라서 쟤네들이 사용하는 어떤 특이한 상황들, 특수한 상황을 다룰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보면 되게 편해요. 자, 일단 문제에서 적어도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일단 뭐를 의심은 해봐야 돼? 여집합? 여집합으로 배웠니 너희? 네, 그걸 우리가 확통해서 여사건이라고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야. A and B인데 예를 들면 A가 A1, 여기가 A가 0, 1, 2, 3 여기 선택지가 이렇게 있다 해봐. 그때 뭐 수영도 하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A가 2 이상 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몇 개야? 4개 케이스죠? 그러면 이거 4개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구한 다음에 2개를 빼주는 이게 여사건을 뺀다고 얘기를 해요. 해당 사건 그거의 반대는 여집합에 해당하는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근데 무조건 여사건을 구하는 건 아니야. 여사건을 쓰면 편할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적어도 여사건이다 하면은 사실은 몇 개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몇 개를 다 해버린 거야? 5개를 해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의심은 해볼 만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여사건 고려. 네, 여사건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게 정상이야. 아직 이게 뭔지 너희가 지금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종종 이렇게 여사건이라는 용어들 미리 배운 케이스들도 있어서 여집합으로 하면은 집합으로 해석한다면 여집합이 맞는 표현이긴 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웃하는 케이스 이거 많이 해봤겠지? 이웃하는 거. 근데 이거 또 나와요. 뒤에서 또 나오니까 할 수 있어야 돼. 저거 A, B, C, D, E, F 6개만 딱 넣어줘야 내가. 자, 이렇게 6개가 있을 때 A, B는 이웃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니 너희? 뭐라고? 5팩 곱하기 2팩. 어떻게 처리한다 얘기하냐면 그룹으로 치환해요. 이웃할 거를 그냥 그룹으로 묶어버리기. 용어는 얘가 괜찮아. 자, 내가 부르기 편하게 부르는 거니까 내부 배열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버리기 이웃할 때
그러면 총 몇 개처럼 생각하면 되죠? 그럼 서로 다 이걸 라지 X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X, C, D, E, F의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그럼 몇 팩? 그래서 그룹 치환하고 해주면 5팩. and 내부 배열. 이 그룹 안쪽 내부의 순서를 고려해줘야 되겠죠? 몇 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뤄요. 하나만 알면 좀 불리할 때가 많아요. 자, 첫 번째는 나머지 이웃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 걔네 빼고 나머지를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끼워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여사건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사건 포제 포함 배제 원리 포제 포함 배제 원리 내가 줄여서 포제 이렇게 말하면 포함 배제 원리예요. 저것도 식으로 좀 우리 연습을 해볼 만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면 AB가 이웃하면 안 되고요. EF가 이웃하면 안 돼요. 둘 다 이웃하면 안 돼요. 얘네도 이웃하면 안 되고 얘네도 이웃하면 안 돼요. 인 상황이랑 AB만 이웃하면 안 돼요. 인 상황을 두 개를 따로따로 해볼게요. 자, 이건 언제 쓰냐면 한 그룹. 얘는 두 그룹 이상이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유리해. 자, 얘는 한 그룹 보여줄게요. 한 그룹. 한 그룹은 뭐냐면은 얘네만 이웃하면 안 돼요. 이게 한 그룹인 케이스고요.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얘네끼리도 그러니까 그룹이 이웃하면 안 되는 그룹이 두 개 이상일 때를 말하는 거야. 자, 그때는 6번 쓰는 게 편해. 일단 한 그룹인 것부터 해봅시다. AB가 이웃하면 안 돼요 라고 한데 근데 사건을 정해야 돼. X 땡땡 AB가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X의 무슨 사건? X라는 사건? 얘 내가 지금 한 이웃하지? 않는 거죠. 얘 무슨 사건? 여 집합에 해당한 여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거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거를 구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케이스. 자, 그럼 일단 A, B 빼고는 나머지는 상관없잖아. 걔네를 먼저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C, D, E, F를 순서를 정해주면 몇 팩? 4팩. 그 나머지 and 끼워 넣기로 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나머지 4팩. 그 다음에 야 C, D, E, F를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배열을 했어. 그런 다음에 앞뒤 사이사이에 내가 만약에 A, B를 끼워 넣는다면 A, B는 절대 못하지 않겠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생각해봐. 내가 C, D, E, F로 배열을 했던지 나머지 애들을 C, D, F, E로 했던지 어떻게 여기서 나머지를 배열을 했던지 얘네 끼워 넣는 경우의 수는 어떨까? 수요수 구조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AND를 뭐로? 곱하기로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집중. 뭐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있어? 너무 집중이 좀 잘 안 돼요? 좀만 힘내봐. 자, 끼워 넣는 경우의 수. 나는 주로 끼워 넣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보여줄게. 가장 계산하겠다는 거 A 어디 들어갈래 하면 몇 개 중에 하나? 5 곱하기 B 어디 들어갈래 하면 4개. 이렇게. 이게 제일 계산은 편한데 나는 이걸 선호하진 않아. 왜냐면 제약 조건이 많이 걸리잖아? 이걸로 하다가 틀리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 다음 또 할 수 또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5개 자리 중에 몇 개를 고르고 2개를 고르고 어디에 A가 B가 순서대로 정할지 순서까지 정하는 거. 난 이건 최악이야, 최악. 이거 하다가 틀리기 딱 좋아요. 내가 제일 선호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자리를 골라. 그러면 자리 5개 중에 몇 개 고르는 거야? and 거기에다가 순서를 따로 정하는 걸 또 곱해줘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제약 조건이 걸려도 얘랑 얘는 이미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 거야. 안 했거든요. 이런 표현은 지양하시고요. 그나마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저 상황에 맞게 계산이라고 표현하니까 아니면 무조건 웬만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를 배열하고 끼워 넣기 처리하면 된다.
이게 사실 두 개일 때는 여사건도 괜찮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럴 때가 문제예요. A, B, C가 이유 안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여사건이 너무 끔찍해져. 왜냐면 A, B, C 중에 A, B만 이웃한 것도 빼야 되고요, A, C가 이웃한 거 빼야 되고, B, C 이웃한 거 빼야 되고, A, B, C 다 이웃한 거 빼야 돼. 언제 빼냐고. 그래서 나머지 지금 몇 개냐면 A, B, C면 3개. 그럼 몇 팩? 3팩으로 D, F 배열해주고요. 그럼 끼워놓을 자리가 앞, 뒤, 다음 몇 개일까? 4개겠죠. 왜냐면 앞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3개에다가 맨 마지막에는 뒤에까지 한 자리 있으니까 4개. 그럼 4개 중에 자리를 몇 개 고르고 3개 고르고 A, B, C가 들어갈 순서 3팩 이렇게. 이게 훨씬 빨라요. 6건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2개 그룹 이상일 땐 나머지하고 끼워넣기 하면 틀려요. 답이 다르게 나온 케이스를 빼먹어요. 뭘 빼먹는지만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제 3번. A, B 이웃하지 않고요. EF도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돼버리는 경우죠. 자, 여기 얘네가 이웃하는 케이스를 Y라고 할게.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나머지랑 끼워넣기랑 왜 틀리는지 보여줄게. 내가 나머지 그럼 CD 먼저 배열해. 몇 팩? 2팩으로 C 이렇게 그럼 DC. 그 다음 AB부터 끼워 넣을게요.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 몇 개? 그러면 2팩 한 다음에 곱하기 3C 몇 해주고 2 해주고 AB 순서 이렇게 된 거겠죠? 지금 이거는 CD and 이거 AB and EF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이거는. 자, 그런 다음에 그 AB 넣었어. AB가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든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들어갔다 쳐볼게요. 이렇게 들어갔다 쳐볼게. 자, 근데 EF 들어갈 자리 그럼 몇 개? 5, 5C 2 해주고 곱하기 수영도 무조 똑같은 게 다 곱한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틀려. 빼먹었어. 빠진 케이스가 있어. 뭐가 빠졌느냐? 실제로 이럴 수도 있거든. CD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세면은 A, B 이렇게 들어간 거 셌어 안 셌어? 안 셌어. 같이 들어간 거 안 셌지. 근데 이렇게 돼도 될 수도 있거든. EF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 케이스 빼먹은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그룹 이상이 이웃하면 안 될 때는 6건을 무조건 써야 돼요. 6건과 포함되지. 자, 그거 한번 보여줄게요. 쉬운 시간 없으니까 빡빡하지. 자, 보세요. 내가 X가 A에 이웃하는 거고 Y가 EF가 이웃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건 AB가 이웃하지? 않고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사건 X일까? X의 여집합. 사건으로 따지면 X의 여사건. AND면 무슨 집합? 교집합. 나중에 사건, 나중에 배우면 곱사건이라는 거 배우는데 일단 교집합으로 할게. 자, 그런 다음에 Y는 EF가 이웃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웃하지? 이렇게. 이거 경우에서 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걸 식으로 한번 내가 전개를 해줄게. 좀 하겠네. 보세요. 일단 얘들아,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니? N 한 다음에 X 합집합 Y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넘어갈 때 뭘 쓴 거라고? 드모르간 이 법칙. 자, 그런 다음에 봐봐. N 별이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구하죠? 전체에서 별을 빼는 거잖아. 참고로 전체는 우리가 전체 집합은 기호 뭐 쓰는지 기억나니? U 이렇게 쓰죠. U 이렇게. 근데 확률에서는 우리가 S를 써요. 샘플 스페이스 앞글자 S를 따서 S를 쓸 거고 전체 집합이라 생각하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 하면 N, S 나중에 이렇게 기호를 쓰게 될 거야. 미리 그냥 내가 보여주는 거야. NS 마이너스 뭐 해주면 되는 거 이때는? 별, N 별. 별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에서 사건 별의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 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요 안쪽에 얘를 별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니 얘들아? NS 전체 마이너스 X 합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합집합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 무슨 원리? 포함 배제의 원리. 각각 포함시킨 다음에 뭘 배제시켜놔? 교집합. 그래서 n, s 마이너스 하고 중괄호 하고 n, x 따로 구해요. n, y 따로 구해요. 빼기 n, x 교집합 이렇게 하는데 자 각각의 의미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n, s는 그냥 6명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몇 회? 마이너스 한 다음에 n, x는 이 의미가 뭐야? 뭐인 경우의 수야? AB가 1타는 경우의 수. EF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AB가 1타는 경우의 수는 암산 가네? 그러면 얘 그룹으로 보고 그럼 몇 개 나열하는 거야? 5팩 한 다음에 내부배열 몇 팩? 5팩 곱하기 2팩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누가 1타는 경우의 수? 와! 근데 어차피 구조가 소형도 구조가 어떨까? 모양 똑같이 곱하기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거는 어떤 의미야? AB도 1타고 EF도 그럼 총 하나 둘 셋 네 개로 본다는 얘기죠? 몇 회? 한 다음에 내부 배열 해줘야겠지? 2팩 이렇게 풀어야 맞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을 얘기를 해준 거야. 한번 너 이거 써보세요. 필기해봐. 여기가 여사건 이 용어가 좀 생소하죠? 자주 볼 거야. 그리고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게 와 자리가 포함 배제. 쓸 데가 없어. 최대한 어떻게 좀 작게 써야 되지 않을까? 써봐야 되지 않을까? 아, 쟤가 여기 들어가지고 그랬구나. 썼어? 쓰고 있어. 이게 되냐 이거? 되겠다. 아직 거기 쓰고 있구나. 열심히 쓰세요. 자, 얘네들은 내가 막 많은 암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들은 웬만하면 기억을 다 해주세요. 고3 때까지 확통 보는 친구들은 확통 안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수능 때 보는 친구는 수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수능 때 확통 안 볼 친구들은 내신까지는 외워놔야 되고요. 얘네들은 참고로 얘들아 내가 원래 오늘 그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 분배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 그 부분은 빼고 나중에 해줄게요. 이제 나중에 책 받으면 알 텐데 중간고사 범위가 엄청 작아요. 엄청 적어서 센으로 따지면 2개 단원? 소단원 2개가 그냥 중간고사 범위야. 타임S도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아마. 그래서 앞부분 개념만치 문제들 이거 보고 다루고 나면 다 거기서 거기라. 확통은 좀 넉넉하니까 시간이 기하가 오히려 좀 빡빡하고 앞부분이 무슨 친구는 다음에 하시고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분할, 분배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셀에 있는 상라이너 문제들만 몇 개 한번 같이 볼게요. 3분만 쉽시다.